누구나 알면 재미없는 곡물 이야기 그 네 번째 이야기로 곡물 메이저의 시장 독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수의 기업이 한 시장을 독점하며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기업들을 우리는 일명 메이저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석유 시장에서 먼저 사용되었습니다. 20세기 초 석유 산업을 지배하였던 엑슨, 소칼, 소코니, 걸프오일, 텍사코, 앵글로 페르시안 오일, 로열 더치 쉘을 슈퍼 메이저 또는 오일 메이저라고 부른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곡물 시장에서도 소수의 메이저가 오랫동안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아츠 다니엘스 미들랜드, 번기, 카길, 루이 드레이피스 컴퍼니가 바로 그들이며, 우리는 이들을 곡물 메이저 또는 알파벳 첫 글자를 따서 ABCD라고 부릅니다. ADM으로 약칭해서 부르는 아츠 다니엘스 미들랜드는 조지 A. 아츠와 존 W. 데니엘스가 1902년 미국 미네아폴리스에서 아마시 분쇄 사업을 하기 위해 아츠 다니엘스 린시드 컴퍼니를 세운 곳에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1923년 미들랜드 린시드 프로덕츠 컴퍼니를 인수해 사명을 아츠 다니엘스 미들랜드 컴퍼니로 바꿨습니다. ADM은 1969년에 본사를 일리노이주 디케이트로 이전하였으며, 현재 본사는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있습니다. 1924년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해 곡물 메이저 중 최초의 상장회사가 되었습니다. ADM의 사업 부문은 크게 농산물 가공 사업, 저장 및 운송 서비스 사업, 상품 중개 서비스 사업, 건강 및 웰빙 사업, 사료 및 사료 첨가제 사업, 바이오 연료 사업, 화학 및 건설 사업, 포장 펄프 제지 사업, 물류 사업 부문 등으로 나뉩니다. 160개 국가에서 39,000여 명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으며, 330개 이상의 공장과 450개의 농산물 조달 시설, 62개의 이노베이션 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2020년 매출액은 약 644억 달러이며, 그해 미국 경제 전문지 포춘이 선정한 미국 내 500대 기업 중 54위를 차지하였습니다. ADM은 매출의 80%가 농업 서비스 및 종자 사업이며, 신사업을 통해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2016년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사업과 반려동물 사료를 비롯한 영양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식물성 단백질 사업과 바이오 사업도 펼치는 등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번기는 1818년 존 피트 고틀립 번기에 의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번기 앤드 컴퍼니로 설립되었으며, ABCD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1859년 벨기에의 앤트워프로 이전하고 아시아 및 아프리카에서의 사업을 개시하여 세계 최고의 상품 무역 회사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업 다각화와 국제 농산물 사업의 강화를 위해 1999년에 본사를 미국 뉴욕으로 옮겼습니다. 번기의 사업 부문은 크게 농산물 구매, 저장, 운송, 가공 및 판매를 담당하는 농산물 사업과 식용유 사업, 설탕 및 바이오 연료 사업, 비료 사업 부문 등으로 나뉩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대두유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 유지작물 가공 기업입니다. 오랫동안 개인 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유지해 왔으나 2001년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해 ADM에 이어 곡물 메이저 중 두 번째 상장 기업이 되었습니다. 40개 국가에서 23,000명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으며, 2020년 매출액은 414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번기 역시 수익을 개선하고 주력 산업에 집중하기 위해 최근 몇 년 동안 비주류 사업 부문과 수익성이 낮은 자산을 처분하였으며, 수익성이 높은 식음료 사업과 바이오 연료 사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식물성 단백질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카길은 윌리엄 카길에 의해 1865년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설립되었습니다. 윌리엄 카길은 그의 형제들과 더불어 남북전쟁 이후의 연방정부 재건 사업에 뛰어들어 사업을 성장시켰으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부채가 급증하였습니다. 윌리엄 카길의 사망 이후 그의 사위인 존 맥밀런이 회사를 떠맡았으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곡물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을 접어 재무 건전성을 높였습니다. 존 맥밀런의 손자인 존 맥밀런 주니어는 기존의 유통 중심이던 곡물 사업을 생산지에서부터 유통 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지까지 전체로 확대하였습니다. 카길은 1954년부터 1970년대까지 이루어졌던 미국의 해외 원조 프로그램을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급성장하였으며 거대 곡물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남미 시장을 장악함은 물론 곡물 이외에 사료, 소금과 철강 사업까지 진출하였습니다. 1998년에는 경쟁사인 콘티넨탈 그레인을 인수 합병하였습니다. 카길의 사업 부문은 크게 농업, 식품 원료, 바이오, 동물 영양, 단백질, 소금, 금속, 재무, 운송 부문 등으로 나뉩니다. 카길은 1980년대부터 사업 다각화를 위해 곡물 사업 이외에 고무, 석유, 금속, 축산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였습니다. 2015년부터는 사업 전략을 바꿔 사업 다각화에서 주요 핵심 사업에 집중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경쟁이 치열해지는 사업 부문은 과감히 처분하고 수익성이 높거나 부가가치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카길은 비공개 기업으로 가족 경영 형식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카길과 맥밀런 가문이 회사 지분의 9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비공개 기업 중 가장 큰 기업인 카길의 매출액은 약 1,340억 달러입니다. 만약 상장을 하였다면 2020년 포춘이 선정하는 500대 기업 중 25위로 선정되었을 만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70개 국가에 진출해 15만 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LDC는 1851년 프랑스 알자스에서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본사는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소재하고 있으며 모회사인 루이 드레이피스 홀딩스는 암스테르담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미주 대륙을 중심으로 곡물, 연화, 사탕수수, 주스 사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면화 및 쌀 무역업체이자 세계 설탕 시장에서 두 번째로 큰 기업이기도 합니다. LDC 메탈은 글렌코아와 트라피구라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구리, 아연 및 납 정광 거래업체로 성장하였습니다. 사업 영역은 크게 곡물 가공 및 농산물 판매 사업, 일반 동물 및 폐사료 사업, 바이오 에너지 사업, 식음료 및 단백질 사업, 제약 및 화장품 사업, 섬유 사업, 운송 사업 등으로 나뉩니다. 특히 곡물 가공 및 농산물 판매, 운송 등에 집중하고 있으며 곡물과 유지류, 커피, 설탕, 밀, 쌀, 낙농, 비료, 주스, 금속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 에너지 사업에 진출을 해 미국과 브라질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가족 소유의 민간 기업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에 순매출 336억 달러, 순수입 3억 5,700만 달러를 달성하였고 전 세계적으로 18,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ABCD가 곡물 시장을 오랫동안 독점할 수 있었던 것은 곡물 시장의 구조와 특징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ABCD가 곡물 생산자들을 조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생산자들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생산자들에게 직접 농자재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걷어들인 농산물을 사들여 시장 판매로 이익을 추구합니다. 특히 이들 곡물 메이저는 농가의 곡물 생산 과정에 깊이 개입하여 곡종의 선택과 생산 방법, 생산 가능 수량 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생산에 필요한 투입재와 기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판매를 보장함으로써 농가를 보호하는 정책도 펼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곡물 메이저들은 화학 및 종자 회사들과 협력하여 농가의 기술 집약적 농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 밖에 금융 서비스 및 농업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산 농가와의 유대 관계를 강화해 다른 곡물 기업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ABCD가 가격 설정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생산 농가와의 구매 가격 책정뿐만 아니라 유통 단계와 수출 단계에서도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ABCD가 운송, 저장, 물류 시스템을 갖추고 유통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곡물을 대량으로 거래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저장 및 물류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곡물과 같은 농산물은 다른 상품에 비해 유통의 인프라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곡물 메이저가 곡물 유통 시장을 오랫동안 지배해 오고 있는 이유가 됩니다. 곡물의 품질과 위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빠르게 목적지로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터미널이나 엘리베이터 등의 물류 인프라는 곡물 메이저들이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간 유통 및 수출 등에 있어서 육로, 철로, 해로 등 다양한 운송로를 통해 곡물을 운반해야 하며 운반 형태에 따른 적절한 저장 시스템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 부분이 곡물 사업에 있어 높은 부가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곡물 메이저인 ADM, bunge, 카길, LDC가 장악하고 있는 곡물 유통 시장의 규모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ADM과 bunge는 상장 기업이어서 재무제표를 통해 어느 정도 규모를 예측해 볼 수 있지만 카길과 LDC는 기업 공개를 원치 않는 개인 기업이기 때문에 전체 시장의 규모를 파악하기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체 곡물 유통 산업의 규모는 추산할 수밖에 없으며 ABCD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게는 70%, 많게는 90%로 예상이 됩니다. 곡물 시장은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시장이며 막대한 자본과 시설을 갖춘 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자재 시장의 경우 진입 장벽이 두터워 과점적 시장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규 기업이 곡물 시장에 쉽게 뛰어들지 못하는 것은 곡물 유통망과 시설 확보는 물론 설비 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반면에 투입 비용 대비 수익 규모는 상당히 적기 때문입니다. 신규 기업들이 일부 유통망을 확보하더라도 생산 단계의 업스트림에서 유통 단계의 다운스트림까지 전 세계 곡물 유통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곡물 메이저들과의 경쟁에서도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곡물 메이저들은 곡물 유통 시장의 진입 장벽을 높여놓아 신규 기업의 진입을 막으면 물론 그들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곡물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처리, 가공, 공급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을 통제 가능한 영역에 두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곡물 기업들이 유통사업을 통해 벌어들이고 있는 수익은 규모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에 시장을 확장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이오 연료 사업, 곡물 가공 사업, 축산 사료 사업뿐만 아니라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식물성 단백질 사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으로 기업 간의 인수합병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ABCD는 가치사슬 전체에서 다양한 글로벌 활동에 참여하는데 수직적, 수평적 통합을 통해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고 있으며 최근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전 세계 곡물 산업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직적 통합은 ABCD가 가치사슬의 한 부분 이상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ABCD는 엘리베이터에서 곡물을 구매한 다음 상당 부분을 자회사의 가축 사료 또는 바이오 연료 공급 연료로 소비합니다. 농산물 거래 기업들이 식품 및 농산물 분야 이외에 다른 분야에까지 이르는 수평적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수평적 사업이란 식품 및 농산물 산업 이외에 다른 사업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에너지 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바이오 연료 사업과 간접적으로는 석유 관련 사업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곡물 메이저들은 전 세계로 진출해 상당한 직원을 거느리고 있으며 전 세계 네트워크를 활용해 곡물 수급 관련 정보를 취득한다는 점입니다. 곡물 메이저들은 세계적인 정보 시스템을 통해 수급 불균형과 물류 및 유통시장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함으로써 위험 비용을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점 때문에 국제 곡물 유통 사업에 대규모로 진출하려는 기업은 거의 없으며 기존의 중소형 곡물 거래 기업들도 곡물 메이저에게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ABCD가 위험 관리 및 금융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곡물 거래는 높은 수준의 위험을 수반합니다. 자연재해, 정치적 또는 경제적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곡물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곡물의 특성상 많은 양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저장 비용이 많이 들고 연중 특정 기간에만 생산이 되는 물리적 한계에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곡물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재무 및 위험 관리 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을 통해 위험을 관리하고 수익을 높이기 위해 헤지 펀드 및 기타 금융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섯 번째 이야기로 바이오 연료, 대체육 시장 등으로 소비를 확대하는 곡물을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시장 읽어주는 남자 원시남이었습니다.